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오늘부터 좀 추워져서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전에 좀 서둘러서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의 주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바뀌는 입시 초점에 맞춰서 특목고 준비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특목고 입시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본 주제로 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저 뒤에 이제 세 분의 연사분이 올라오셔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제가 서두에 먼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뒷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테마들 또 혹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얘기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받아들이시는 차원에서 미리 사전 지식 정도를 조금 알고 있는다.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자리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대상이 다 모여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 관련된 어떤 입시 준비나 그리고 현재 이제 변화하는 어떤 입시 트렌드에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서 이 부분들을 사전 지식으로 먼저 조금 알고 가신 다음에 뒤에 이제 연사분 나오셔서 이제 수능 개편안이나 고교학점제 관련된 이야기도 막 나눌 거고, 그걸 위해서 아카로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특목고 대비반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먼저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 사전 지식을 잘 갖추신 후에 얘기를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특목고 준비의 필요성입니다. 일단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각 특목고라고 지칭되어지는 세 개의 그룹의 학교, 자사고, 과고, 영재고, 요 세 가지의 학교가 어떤 식으로 입시가 진행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 중에 한 군데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 개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입학시험의 과정이에요. 기본적으로 특목고에 대한 입시 과정은 크게 두 개의 스텝을 밟고 진행돼요. 1번으로 각 학교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와 같은 서류 심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각 학교별로 이제 면접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면접 심사도 학교의 성향이나 특징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근데 세 개의 학교 중에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영재 학교만 추가적으로 지필평가, 수거학 지필평가를 하나 더 응시해요. 관련해서 얘기들을 조금 더 보면, 자사고로 지칭되어지는 이제 어머니들 흔히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데가 외대부고, 민사고, 상상고와 같은 학교들이죠. 이 학교들은 생기부와 자소서의 서류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 후에 그 관련 서류에 관해서, 혹은 어떤 학교들은 관련 문제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관련 문제에 대한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서류 관련된 이제 심사를 진행해서 최종 합격을 만들어내고, 과학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서류 면접 심사를 하는데, 자사고와의 차이는 서류 심사가 아니라 1차부터 이제 면접을 같이 심사해요. 그래서 서류가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제공이 되면 아이들은 그 학교에 방문 면접을 해서 들어가요. 그럼 그 각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온 방문의 면접관들과 만나서 자신이 내뱉은 이제 제출 서류의 내용들을, 혹은 그 관련된 수거학 내용들을 이제 1차적으로 면접 심사를 받고요. 그 면접 심사에 통과된 학생들이 그 이후에 이제 문제 해결 면접 심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학고등학교는 두 번째 스텝에서 보는 면접은 문제풀이 발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과학고의 성향상 수거학 문제가 진행이 될 거고, 예전에는 수학따로 과학따로에 대한 어떤 과목별 문항들이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 수거학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들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영재학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저 두 단계는 같아요. 뭐 내공도나 어떤 좀 심화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근데 추가적으로 최종 면접 심사가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수과학 지필 평가를 보고 그 지필 평가의 내용은 쓰여져 있는 것처럼 중등 심화 그리고 수과학에 관련된 융합 문제에 대한 풀이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어머니들 머릿속에 처음으로 그려지셔야 할 마인드 맵이에요. 이게 이제 내 사전 정보로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지금부터의 얘기를 하나씩 들어주시면서 이 설명회가 끝나는 타이밍이 됐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상황이 혹은 우리 아이의 스타일이 혹은 우리 아이의 흥미도가 이러저러 하니까 이 세 개의 학교 중에 어느 학교로 좀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을 내시고 가시면 오늘의 설명회는 이제 완전히 퍼펙트한 설명회가 되겠죠. 입시 변화의 키워드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자세한 내용은 저 다음에 나오는 우리 최호준 실장님이 고교학점제 포함해서 이번에 2028 수능 개편안이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확정안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요. 그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슈들을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지금 현 상황의 어머니들이 머릿속에 먼저 좀 귀담아 가셨으면 하는 내용의 키워드는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내신 혹은 수능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이들이 보는 수과학 지필 시험에 대한 서술형 평가가 확대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어머니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포인트인데 특목고만이 가지고 있는, 즉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공립고등학교와 특목고 학교만의 차별화된 어떤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수업의 배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수업의 유형 혹은 수업의 양, 이 차이점. 근데 요게 고스란히 다 생기부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생기부의 차이에 포커스를 두시고 고민을 좀 하셔야 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교육부 소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고, 자사고, 일반고.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 한에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기본 룰을 따라가야 하는 학교. 이 세 개의 학교의 내신 반영, 이제 평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는 내용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지금 제시했었던 평가 원칙의 문항들이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여기서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평가에 대한 포커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측면이 하나하나씩 나와 있는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부분들만 변화 루틴으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내용체계의 3범주 평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체계의 3범주라는 건 2015의 교육과정에서 2022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학과 교육과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관의 변화상에서 한 가지 측면으로 거론되어졌던 걸 3범주로 나눠서 이번에는 좀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3범주가 뭐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 학생 참여 평가, 그리고 학생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돼야 된다. 여기가 사실은 이제 고교학점제와 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죠.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지금 완벽하게 오픈되기 전에도 혹은 고교학점제가 오픈되기 전에도 이 내용들은 같이 상충되어져 가면서 연구팀에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 고교학점제 나중에 이제 발생하게 될 수능 개편안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평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한 줄 한 줄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인 듯 보이지만 이제 그 교육과정을 만들어낸 출제자들 혹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게 고교학점제에 도입돼서 어떤 측면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체크해야 될지 꽤 많은 고민을 하고 쓴 문장들이에요. 내공이 안에 꽤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냥 뭐 그래 요 정도? 뭐 요렇게만 보시기에는 꽤 임팩트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온라인 환경에서의 평가. 평가 방법도 교과 역량 평가도 있지만 온라인 환경에서의 평가도 있고 최소 성취 기준 보장을 위한 평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이제 새로운 루틴들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2015에서 제시했었던 아이들 평가의 키워드는 과정상에서 다 모든 단어가 뭘 세라, 뭘 계산해라, 뭘 해결해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요? 예, 결과 아닌가요? 결과.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데 그 문제를 잘 푼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어떻게든 평가 방식에 둘 수밖에 없다. 이게 지향하는 바는 아니에요, 연구팀에서. 근데 지금까지의 리듬에서는 평가의 어떤 공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선 결과론적인 어떤 체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보통의 기조였어요. 근데 2022에서는 이제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뭐 제도 변화와 동시에 막 고교학점 제고 여러 가지 지금 꽤 큼지막한 어떤 파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키워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로 다 바뀌어 있어요. 교육과정에 쓰여져 있는 모든 문장에 다 저 3개의 언어로 표현됐었던 모든 문장의 어미가 요 4개의 표현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설명해라, 탐구해라, 연결해라, 표현해라.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과정 중심적인 어떤 평가 리듬 혹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의 리듬을 이번 연구팀에서 꽤 많이 녹여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참 어머니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2025에 고교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돼서 스타트라고 하는 순간 이 과정은 이제 예전에 보통 이런 과정 중심 평가는 특목고 라인 안에서 뭐 과고나 영재고 뭐 자사고 이런 학교들 안에서 보통 좀 유연하게 잘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안에서도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평가 방식이나 수능에 대한 평가 방식도 자연스럽게 이제 서술형 평가의 리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 여기를 1차적으로 좀 머릿속에 두고 계셨으면 해요. 이게 두 번째 이제 키워드예요. 그럼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마저도 이제 고교학점제가 실시돼서 이수 과목에 대한 다양성 체크가 평가 문항에서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쪽은 지금 민사고에서 2023년도에 아이들의 수업 과정, 수업 교과목이라고 해서 오픈해 놓은 과목 수예요. 1, 2, 3학년 통짜로. 오른쪽에 보시는 건 어떤 일반계 고등학교의 1, 2, 3학년 통합해서 아이들한테 제공되어지는 수업 교과목 색 개수예요. 뭐 글씨는 안 보이시더라도 왼쪽이 그냥 교과목이에요. 근데 요게 여기는 지금 세 바닥이 있는 거죠.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는 학생들 개개인별로 차별화된 혹은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그 관련된 과목들을 개설해서 아이들한테 있어서 각각의 어떤 모든 교과목적인 역량을 키워내겠다. 이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사실. 예,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목표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교육 정책 연구자들하고 가끔씩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현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실행될 거예요. 일반계 안에서도 여러 새로운 어떤 과목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각 산하에 있는 교육청과의 연계도 있을 거고 근처에 있는 대학과에 대한 연계도 있을 거예요.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조금 사적으로 많이 듣고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양이나 그 어떤 질의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될 거냐는 거죠. 교육정책 담당하시는 관련 교수님하고 한 몇 달 전에 얘기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 고교학점제를 꽤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라 아시다시피 저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영재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절대평가의 방식이 아이들의 어떤 학습에 좀 뭐랄까요, 지나친 경쟁은 약간 배제하면서 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계도 혹은 다 그 외의 학교들도 절대평가제 잘 도입해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약간 좀 그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되게 힘있게 좀 반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의 첫 번째 내용은 민사고만 빗대서 봤을 때 보통 특목고와 자사고 계열에 담당하시는 교사들이죠. 담당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각 학과의 석박사 출신들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정해진 어떤 근거의 법령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이 학교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이런 포커싱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가지 좀 던져서 저는 똑같이 반론하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로 이 임용고시 봐서 발령받은 선생님들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 시험이 임용고사인데 애들한테 가르치지도 않는 온갖 수학, 대학 수학 다 가르쳐가지고 다 공부해서 시험 보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거 몇백 대 1 뚫어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역량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뭔가 그 정도의 차이를 본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러고 많이 얘기를 저는 반론을 좀 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반론이 들어갔을 때 두 번째로 제가 할 말 없게 만드는 반론 요소 중에 하나가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저랑 같이 박사 공부했던 이 동기들 보면 다 영재고나 과거에 지금 일하고 있는 교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혹은 지금 일반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있는데 이제 이번에 석사를 끝내고 혹은 박사를 끝내고 자기는 이쪽을 다시 좀 지원하려고 한다. 영재고나 과거를. 그럼 이제 왜? 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다 떼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는 업무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가 너무 적대요. 예,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뭔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이 수업을 도입하고 싶어. 이러면 분명히 그에 관련된 연구가 있어야 해요. 예,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거나 논문도 확인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금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이 어찌 보면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과고 이 라인들에 있는 교사들한테 어쩌면 현실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개설의 차이도 쉽게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을 때 극복 가능한가? 네. 여기가 사실은 되게 고민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어머니들도 저와 비슷한 리듬으로 고민이 되셔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의문점은 딱 이거였어요. 고교학점제 실시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이수 과목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가장 주된 발표 요소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기부상에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목고의 생기부와 차이점 없이 평가가 가능할까? 뒤에서 이제 저희 최호준 실장님 나와서 얘기는 한 번 더 하시겠지만 이번에 수능 개편안 나오면서 내신 평가 제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요소 안에서는 생기부에 대한 부분을 그냥 고스란히 다 드러내겠다라는 문장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입시를 치르려고 하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시켰고 똑같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서류를 까놓고 나서 보니까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면 이러면 이제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에 완벽하게 지금 딱 선포가 된 건 아니라서 제가 좀 말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수학 과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심화 수학을 도입한 해 만해에 대한 지금 논의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고 과학 같은 경우도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의 양을 어느 정도까지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에 수학교육학계로 2개 학회가 있어요. 한국수학교육학계랑 대한수학교육학계 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 학회에서 이번에 공동성명문까지 냈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수능 개편안, 내신 평가안. 그러니까 심화라는 용어 자체도 붙이면 안 된다 하는 의지예요. 왜? 심화라고 붙이는 건 우리 나라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 특별한 어떤 일부분의 학생들에만 해당해서 이 공부를 시키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니네가 심화 과목이라고 해서 제시해 놓은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 이공계 준비생들한테는 필수적으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떼야 된다. 다 이공계 너무 문과 중심으로만 맞춰져 있는 편향적인 태도다. 그래서 성명문까지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게 완벽한 논의가 끝난 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갈지도 저도 옆에서 이제 슬쩍슬쩍 좀 기회가 있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귀동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부딪힘의 요소도 좀 많고요. 근데 만약에 흔히 이제 지금 고교학점제 나오고 수능 개편안 나온 이후에 온갖 학원들에서 지금 한마디도 빠짐없이 떠들고 있는, 한 팀도 빠짐없이 떠들고 있는 얘기가 내용이 쉬워질 거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되게 많이 풍기고 있거든요. 수학도 좀 쉬워질 거고, 과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희 고1 때 했었던 공통과학 수준으로 이제 내려갈 거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건 되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예. 그 정도가 어머니들이 어떻게 인터넷 찾아가시면서 귀동냥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에 대한 융합 요소에 대한 문제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재학교 입시 문제 출제 스타일이 그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조금 떨어진다. 쉬워진다. 쉽게 말해서. 이렇다면 이 생기부의 차이는 어마무시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 평가 요소로. 그러니 이걸 교육부 관계자들이 모르진 않겠죠. 그럼 어느 정도 선내에서 이걸 조율할 것이냐는 그들의 어떤 고민거리들을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나오는 앞으로의 절차와 어떤 보여지는 요소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는 아까 그 평가 과정이 중시되고 있다. 두 번째는 생기부의 차이점을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할 것인가. 여기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영재학교 입시에서 유일하게 특목고와 과고와 다르게, 자사고, 과고와 다르게 지필고사가 추가된 이유를 조금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사립에서 운영되는 어떤 표가 아니고 영재교육기관에서 지금 내비치고 있는 이 기준표예요. 크게 3개 수준으로 나눠서 기본 수준, 발전 수준, 확장 수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다 쓰여져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수준은 정규교육 과정의 기본적인 심화 내용을 다루고, 발전 수준으로 넘어가면 그 문제 수준을 높여서 도전적인 문제 해결을 일으키고, 세 번째로 확장 수준을 넘어가면 현재 아이들한테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 영역의 한계를 초월한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개발도 훈련시켜야 한다. 요게 각각의 수준에서의 키워드예요. 주되게 보셔야 되는 건 두 번째 2수준과 3수준에 대한 확인 요소예요. 이 관점으로 지금 보시는 건 초등학교 지금 영재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도 아니에요. 막 어마무시하게 각 수준별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달리로 그냥 좀 보여드리면, 왼쪽에 나왔던 내용은 수와 연산에 대한 영역 표기예요. 그 수와 연산이라는 영역 안에서 1수준과 2수준과 3수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좀 크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도형과 측정의 내용 중에 입체 도형의 포커스에 둘 때 각 수준별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느냐에 대한 포커스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대치동에서 진행되는 어떤 사교육 관점으로 봤을 때 수학 입장에서 KMO와 영재학교 입시 수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내용이 이제 조금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만만치는 않죠. 중요해요. 영재학교의 지필평가가 새로 추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당위성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영재교육 과정상의 영재를 평가하는 기준의 잣대로
심화적인 내용들, 영역 확장적인 내용들, 창의적인 사고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그게 아이들이 확인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네. 이게 이제 포커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은 간혹 한 번씩 언론상에서도 없애라 마라 얘기는 좀 있겠지만, 근데 본질적인 교육과정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부분을 없앤다 만다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보여지기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입시 준비를 위해서 이제 포커스를 둬야 할 어머니들이 기억하셔야 될 마지막 키워드가 뭘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거론한 내용 중에 심화적인 언급이 하나도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서류를 위해선 완벽한 내신 관리가 가장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자사고 계열로 아이들 입시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찌되었건 대입 준비의 포인트로 수능 시험을 빼놓고 볼 수가 없는 루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선 수능 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아이들을 경쟁 체제에 들여보낼 것이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면접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심화 수업들을 좀 진행시켜 놓을 거냐, 혹은 독서나 이런 관련해서 토론들이 어느 정도 좀 스무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시켜 놓을 거냐, 여기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서류에 대한 준비를 시키신다 하더라도 수과학 영재로서에 대한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신에 대한 관리는 수학, 과학에 주로 중점을 두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타 과목이 약간 자사고 대비생들보다 무너져 있다 해서 이게 문제점이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의 기조는 영어와 국어 과목까지에 대한 평가를 꽤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보통 입시 준비를 시킬 때 저 4개 과목에 대한 어떤 준비는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추가 스텝에서 나오는 시험을 위해서 현재 지금 강남에서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한다는 학생들이 쓰고 있는 방식이 경시성 심화 준비를 위해 각 수과학 올림피아드 대비를 하고 있고, 이 올림피아드 대비를 통해서 내용 요소가 확실히 더 심화가 되고 나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발산시켜서 서술을 할 거냐에 대한 측면으로 중3 1년 기간 동안의 입시 과정을 펼치고 들어가요. 마지막 최종을 위해서 수과학 탐구활동 학습이 필요해요. 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와 거의 유사한 편인데, 차이를 하나 두자면 추가 스텝으로 제시되어지는 지필평가를 위해서 영재학교는 심화 요소들까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반면에 과학고등학교는 그 요소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산형 사고에 대한 훈련, 어느 정도 융합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고 훈련, 여기가 가장 주된 포커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에서 면접을 왜 이렇게 보느냐, 여기가 이제 어머니들이 조금 미리 정보라기보다는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부모로서 알고 있으면 좋을 사전 지식, 요 차원에서 마무리 얘기를 드리고 저는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모든 고등학교 입시를 보면 대입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입시 과정에는 면접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면접 과정에 이제 수위가 사실 차이가 좀 있죠. 정도에 따라서 그냥 간단한 개별 면접을 보고 끝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 아이들 집단 토론적인 어떤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그 면접을 보는 중요한 목적을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교육과정상에서 받고 있는 내용 요소를 얼마나 제대로 다 이수하고 있느냐, 요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요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아이가 수거학 영재로서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얼마나 발산적이고 수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영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특히나 흔히 창의성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이 요소 안에서는 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자기적이고 뭔가 그냥 순간순간 떠올려서 뭐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러고 얼렁뚱땅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흔히 창의성에 관한 연구, 이 연구를 대표하고 있는 학자가 이제 레이킨이라는 학자인데, 레이킨이라는 학자는 어떤 학생들의 혹은 학생의 창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표로 4개의 P를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가 person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process예요.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세 번째가 product예요. 그래서 결과로 과정으로 얻어낸 산출물의 결과가 어떠냐는 거죠. 네 번째가 place인데, place는 장소로서 보기보다는 이제 환경적 요소가 좀 있어서 environment의 성향을 좀 더 많이 띄어요. 이 4가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 요 4가지의 항목으로 체크를 하겠다. 근데 예전에는 산출문 중심으로만 평가를 하던 연구가 계속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어느 포인트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과정 중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집중하면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시에 도입을 시키는 타이밍이 됐을 땐 어쨌든 눈에 보이는 완벽한 정량적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출물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 중심적인 판단이 무조건 평가 요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면접 안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어떤 방식에 투여를 해서 과정평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문성을 매 해마다 계속 고심해서 어떤 정도로 다시 체크할까라는 어떤 수위를 다르게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혹은 우리 아이는 아직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 이 중2만 돼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난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거 안 중요한데? 알고 있어. 혹은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할 거니까.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여유 혹은 나중에 알아도 되겠지. 근데 이게 일부분은 신빙성이 있죠. 그 아이들 입장에선 또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얘기를 엄청나게 들어놨는데, 근데 5년이 지났더니 그냥 막 다 뒤집어져 버렸네. 이게 올해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지금. 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불쌍한 학년이 현 중2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과정 개편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수능 개편안까지 해가지고 그 첫 타겟자란 말이죠.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예. 제일 불쌍한 학년이라 더 마음도 많이 쓰이고 신경도 좀 쓰이는데,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많이 시도도 할 거고 자리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할 거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변화 기조와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은 기존에 있었던 연구의 방식을 그대로 끌어와서 가장 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을 토대로 하는 내용들이라서 어떻게 평가 요소가 바뀌고 어떻게 과정의 요소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수학적으로 좀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혹은 관심도 높고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 아이는 영재학교나 과거를 좀 희망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측면의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어느 타이밍에 심화학습을 시켜야 할지, 또 어느 타이밍에 창의학습을 좀 시켜야 할지, 요 부분들을 계속 서칭을 좀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꽤 괴로울 겁니다. 바쁘실 거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잘난 아들을 둔, 잘난 딸을 둔 어머니들의 숙제죠. 우리 아이는 꼼꼼함으로 승부 본다. 전 과목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다 잘할 수 있는 성향을 좀 띠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딱히 수고하게 너무 몰입감 있게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자사고 라인을 좀 태웠으면 한다 라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실 때는 또 그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좀 하셔야 될지, 수능 대비를 하는 방식들이 이제 개편안 나오면서 계속 또 바뀔 거니까 정보 서칭도 계속 필요할 거고요. 수위는 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할지, 이 얘기를 한 번씩 좀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보통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영재학교가 상반기 입시다 보니까 입시 준비를 좀 했다가
예, 거기서 탈락의 고배를 맞이한 학생들이 보통 과고를 가는데 요즘에는 자사고 계열로 전향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요소로서 봤을 때에는 요 정도 내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해 두셔야 할 거예요. 요렇게 마인드맵을 좀 잘 그려 놓으시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앞으로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꽤 남는 것들이 많은 오늘의 설명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오늘의 내용의 핵심은 특목고, 자사고 쪽에 포커스를 두고 어머니들께 관련 프로그램 안내를 해드릴 거라서 우리 아이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2주 후에 12월 14일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KMO나 관련 올림피아드 영재학교에 관련된 안내 프로그램들을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더 드릴 거니까 그때 꼭 다시 한 번 더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저희 최호준 실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예. 변화된 어떤 입시 체제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만 지금 간파하셔서 오신 분이고, 참고로 지금 연사로 오시는 최호준 실장님은 학교 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어떤 입시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경청해서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